전문법칙 1입니다. 1번. 다음 중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1번.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 증거이기 때문에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영상 녹화물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기억 환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죠. 우리 판례도 쭉 내려오시면 여기 해설 보세요. 영상 녹화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 반대 해석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 정보의 존재 자체는 존재라 했습니다.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문자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만 존재 자체에 대하여는 그것이 직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쭉 읽어보시고 이것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313조 1항 단서가 충족되고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었을 때 증거 사용 가능합니다. 맞죠? 2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 1번.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진술조서든 진술서든 자술서든 피신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죠. 2번. 구속적부신문 조서는 315조 3호가 적용되죠. 그래서 311조가 아닌 315조 3호이기 때문에 100%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3번. 여기 수사보고서입니다. 수사보고서는 실황조서서가 아니잖아요. 이 수사보고서는 수사 경위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312조 1항도 아니고 313조 1항도 아니고 315조 316조도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4번. 진술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당해 피해자가 증거 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된다. 맞죠? 4번, 5번. 절반가량에 대하여 진술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속형되었는데 그게 소재불명의 상태였다면 각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1번. 미 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이 증언 녹취서는 315조가 아니죠. 315조인 서류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뭐로 봤죠? 이것은 여기 미 합중국 검사라 했으니까요.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사 서류는 31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유죄 증거를 삼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315조가 아닙니다. 2번.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간접 증거로 사용되었을 때는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법칙이 적용됩니다. 312조 1항은요. 당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그와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용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법정이 출석을 했습니다. 법정이 출석을 해서 증언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죠. 출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석했기 때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가 없다. 없는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제전문 진술이나 제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 할 수가 없다. 즉 동의해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4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내용을 인정한 때라는 말의 의미는 그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아니죠. 그 뜻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 그 뜻입니다. 2번 그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하면 그 서류나 문서의 형식 관계없다 했죠. 그것이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술조서든 진술서든 자술서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신조서이든 뭐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받다가 이 친구들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동그라미. 자, 3번. 자, 수사 312조 5항에서 말하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라 함은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에 작성된 것이거나 개시된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쵸? 그 실질이 이에 해당한다면 그 명칭이나 작성된 장소 여부를 불문합니다. 동그라미. 자, 1번 풀었는데 제전문 진술이나 제전문 진술 기재한 조서는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자, 미음번 수표는 대체물이 아니죠. 대체물이 아니고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것은 대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5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3번이죠. 1번입니다. 건축 허가를 둘러싼 A의 알선 수재 사건에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내가 사례비 2천만 원을 주기로 A와 상의했다 라는 이 B의 증언입니다. B가 누구야? B가 내라 했잖아. 그치? 내가 사례비로 2천만 원 주기로 A와 상의했다는 요 B의 말은 지금 이게 알선 수재잖아요. 알선 수재에 있어서 이 말 자체가 요증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 증거가 아니고 본래 증거가 됩니다. 지금 전문 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했잖아요. 이것은 본래 증거이기 때문에 아니죠. X가 됩니다.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지 대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횡령죄로 기소된 D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저장하여 D에게 이메일 전송한 법률 의견서를 출력한 겁니다. 출력한 것은 출력한 문건이잖아요. 출력한 물건이기 때문에 313조 1항이 적용됩니다. 1항이 적용되는 그 진술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증거에 해당하는 거죠.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반국가 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탐지 수집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된 이의 컴퓨터에 저장된 국가기밀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컴퓨터에 지금 저장되어 있잖아요. 저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존재 자체가 이 컴퓨터에 존재한 이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렸죠. 6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 1번입니다. 영상 녹화물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즉 본증이나 탄핵 증거로는 사용이 안 돼요. 다만 기억환기용으로는 가능하다. 자, 2번. 갑은 악덕 사채업자 A와 시비가 붙자 홧김에 A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갑의 친구 B는 이렇게 얘기하죠. 공판에서 갑이 나에게 악덕 사채업자는 죽어도 싸다. 내가 A를 없애버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 안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쵸? 자, 요 친구입니다. 친구가 이제 살인자 갑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들은 거예요. 이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증언했다면
특진 상태가 구비가 되면 이것을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 지금 가로 열고 닫은 부분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신 상태가 구비가 되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3번입니다. 사고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시행된 것이라면 216조 제3항에 따라서 영장주의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영장을 받으면 됩니다. 나중에 영장을 받으면 증거로 쓸 수 있고 영장 못 받으면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사후 영장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4번 법정에 출석을 했다는 거죠. 법정을 출석을 했기 때문에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망, 기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인됩니다. 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번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는 313조 1항에 해당하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죠. 2번 314조에서 특히 신빙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것에 대한 증명은 이 증명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해요. 자, 전문 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야 한다. 그 증명은 맞습니다. 3번 을로부터 갑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들은 발언을 A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을의 갑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전문 증거로서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 아니지. 지금 절도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발언이잖아. 그렇죠? 을로부터. 자, A가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을로부터 들은 거예요. 을로부터 들었다면 지금 이 도둑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해 들은 거잖아요. 그렇지? 전해 들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 명예훼손이 아니고 절도 사건에 대한 부분은 전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절도 사건이라면 이것은 을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전문 증거로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명예훼손 사건, 이 사람이 이 갑이 절도를 안 했어요. 절도를 안 했는데 지금 절도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에 대한 명예훼손인 거죠. 그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그것은 본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원본 증거가 되는 거죠. 원본 증거. 그래서 이 절도에 대해서 전문 증거인 것이지 명예훼손이라면 그것은 원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설도 가보시면 여기 나오죠. 여기 절도는 전문이 되지만 명예는 원본이 됩니다. 자, 4번 체포 구속 접견부는 이런 서류로 보일 뿐이기 때문에 315조 2호 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렸죠.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 312조 1항이죠. 내용 인정했을 때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죠. 역시 312조 3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증거 능력이 없죠. 자, 3번 경찰관의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할지라도 그 목격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죠.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행위를 도운 자가 정보원인 경우에 그 자가 범인 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역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취지하에서 봤을 때 4번 그 증언 내용이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담당 수사경찰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자백을 하였다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는 전문 증거가 되죠. 그래서 특진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면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문자 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그 문자 정보가 범행의 직접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문 법칙이 그때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